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시대가 바뀌면 교육도 바뀌고, 교육이 바뀌면 아이들 공부 방향성도 바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느끼거든. 엄청난 변화다. 엄청나다고.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라져야 되거든. 왜? 지금 정말 완벽한 변화의 시기잖아. 무서울 정도야, 무서울 정도. 지금 요즘 수능 붕괴가 어떻네, 고교 학점제가 어떻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의 가장 핵심이 시대 변화부터 시작을 하고,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입시를 치르고 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이렇게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교육에 대한 방향성, 교육에 대한 어떤 기대,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그건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달라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나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교육관이라는 게 우리 아이의 공부의 방향성을 어디에 잡느냐, 최종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 때처럼 대학 입학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거든. 물론 예전에도 대학 입학이 끝은 아니었지. 그런데 대학 입학이 주는 그 중요성과 임팩트는 지금보다는 컸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한 번, 그렇지. 그거는 대입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시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그치, 그런 시험들. 그다음에 입사도 마찬가지. 한 번만 딱 성공을 해내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안정적인 보장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시대가 점점 아니라는 건 알지만, 지금은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배치표가 달라졌다는 거. 대입 배치표가 계속 달라졌다. 그래서 대입 배치표를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맞아. 나도 본 적 있거든. 재밌게도. 내가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문과랑 이과가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해. 근데 이제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이제 수능 특차 있고 막 이랬던 이제 2000년 이전의 시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특히 이과는 정말 드라마틱해. 문과보다 그렇지. 이과가 훨씬 자, 여기서 알 것 같지만 퀴즈를 하나 내볼게. 뭔데? 학력고사 시절 서울대 이과 1등과는 뭐였을까? 당연히 알 것 같긴 하지만 80년대 특히나 학력고사도 학력고사지만 사실 그런 구분, 글쎄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80년대를 대표하는 서울대 이과는 물리학과였지. 맞아. 천재들이 간다라고 맞아. 하는, 그때는 압도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수석하고 이런 분들이 항상 다 물리학과에 간 건 아니지만 물리학과로 많이 이렇게 진학을 했었지. 우리 동네 진짜 이름난 천재 오빠가 서울대 물리학과 입학했다는 얘기가 소문 자자했었거든. 그러다가 90년대가 들어오면서 바뀌었지. 서울대 이제 의대가 이제 물리학, 근데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 의대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의대가 탑이 됐다. 신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물리학과가 어떻게 1등을 하지?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생각하면 거잖아. 그렇지. 그치. 배치표를 보더라도 80년도 기준으로 보면 물리학과가 제일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대였고. 맞아. 의대가 이제 90년대에는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의대 전성시대는 아니었던 게 공대가 그래도 좀 받쳐주긴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그때 약간 이제 IMF 오고 어쩌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 직전에는 컴퓨터공학과 이런 이제 전통적인 공학 계열들이 그래도 좀 상위권에 있었어. 그치.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대학마다 분명히 다를 것 같긴 하고, 지금 우리는 서울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내 기억에도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또 있었던 게 IMF 맞아. 이후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지. 그래서 의대들이 이제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의대들이 탑5 의대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을 거야. 그런가? 하여튼 정말 왜냐면 IMF 이전에는 분명히 난 기억이 나거든. 주변 이렇게 보면 의대를 지방대, 뭐 국립대 의대를 붙고도 연대 공대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 분명히 그런 경우가 많았지. 그래서 특히 최하위권 공대를 의대를 붙고도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IMF가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보기가 힘든 이제 그런 풍경이 점점 돼 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게 심화돼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이과는 정말 심플하게 따지면 물리학, 그 다음에 90년대는 그래도 이제 공학 계열이 최상위권에서는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차지해주고 있다가 점점 그치. 전국에 있는 의대가 의대나 한의대나 치대 전성시대가 돼버렸지. 그렇지 그렇게 변해왔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이과에서는 서울대 위에 최상위권 의대가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다. 배치표상으로는 그렇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공대 전공이나 뭐 그런 소신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 그치? 특히나 이제 서울대를 가는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를 가거나 이제 최상위권 공대 쪽으로 가는 우리 친구들은 오히려 뭐 의대를 붙고도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배치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점점 그게 강화가 되고 또 기억나는 건 교육 계열, 그러니까 교대 사범대 전성시대. 맞아. 급부상했지. 서울대는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인 대학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은 오히려 사범대가 최고 지표상 높게 되어 있는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교대가 엄청나게 교대도 상승을 했지. 서울 배치표상으로. 인근에 있는 교대뿐만 아니라 지방 교대도 막 다 부상을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따지고 보면 점점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안정적인 맞아. 직업을 갖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의 의학계열, 의사, 뭐 치과의사, 한의사, 뭐 약사 이런 방향으로 좀 강화가 돼가고 있고 문과도 마찬가지로 약간 교육계열이나 이런 쪽 그리고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상경계열이 그치, 이제 상경계열. 그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시대상 또 취업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의 변천이 있었고 또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건 있지. 이제 입시제도의 변화, 혹은 교육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대가 없어졌지. 그치,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은 법대가 의무적으로 폐지가 됐어야 됐지. 그래서 서울 법대가 이제 사라지고.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맞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서울 법대. 그래서 자율전공이라는 게 나는 그거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그치, 그 TO가, 없어진 TO가 이제 뭐 자유전공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로스쿨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또 약학전문대학원들이 생기면서 그 이제 의대치대, 약대 TO가 대학원으로 올라가 버려서 정말 맞아. 또 그때가 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의대나 이쪽 가기가 정말 어려웠거든. 그래서 그때는 생물, 화학 다시 말하면 이제 의전원, 치전원에 가기 쉬운 과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과들의 입결이 정말 또 폭발하는 맞아. 시대가 또 있었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뭐 재미삼아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지. 약간의 시차는 분명히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빨리 반응하는 건 대학원들이야. 전문대학원들이. 이 직업이 사회적으로 어떠냐, 안정적이냐, 수익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결정. 경쟁률 플러스 입결이 반영이 되고 그게 조금 시차를 갖고 이제 학부,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지.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더 큰 거지. 지금 이제 취업난, 갈수록 이제 취업이 힘드니까 취업난 플러스 우리가 얘기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심지어는 없어지는 직업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 없어지는 직업과 관련된 전공이 인기가 있을 수는 없고 반대로 앞으로 뜨겠다 정말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이제 그런 관련된 근데 또 상당수가 공대 쪽에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하는 전문직 이제 의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게 또 공대 공학 쪽 이다 보니까 다 지금 이과 계열이지. 이제 상당수가 또 이과 계열이다 보니까 문과 안에서는 점점
문과에서 그래서 취업이 그나마 잘 된다는 상경계열로 몰릴 수밖에 이제 없는 그나마 구조지. 문과 안에서는 경영경제나 이쪽으로 조금 하거나 사실 나도 이제 뭐 사범대 출신이지만 요새는 선생님들 임용하는 TO가 너무 거의 적어서 없지. 특히 서울 수도권은 거의 없지 않아? 그래도 뭐 아직 인기가 뭐 있긴 하고 선호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잘 알아보고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뽑는 부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 어떤 교육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공, 어떤 대학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서 살아나가느냐에 대한 모습이 정말 중요한 시대. 그리고 이런 배치표들을 보면서 딱 맞아 떨어지거든. 사실 보면 이때 시대가 이랬었지가 맞아. 배치표를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자면 이제 대학 하나로 인생이 편해지는 시대가 아니다. 물론 플러스는 충분히 되지. 그게 그 인식이 없어지진 않지만 예전만큼 그렇잖아. 예전만큼 뭐 서울대를 갔다, 연고대를 갔다, 뭐 명문대를 갔다라고 해서 취업이 정말 프리패스 되거나 정말 뭘 해도 뭐 승승장구한다거나 물론 예전에도 그렇지는 않았지. 그만큼 성실하게 뭔가 근데 분명히 플러스 알파는 컸지. 버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후배들 보면 취업도 힘들고 분명히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 취업이 되게 쉬웠던 서울대 보면 과사무실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공대 쪽 이야기긴 하지만 맞아. 일부 좀 잘 나가 옛날에 뭐 전화기라 그래서 전기 뭐 화공 기계 뭐 이런 좀 잘 나가는 그러면 과사무실 같은 경우에 대기업 그 입사 추천서 뭐 이렇게 맞아. 있어서 가려고 하는 항상 애들은 있었어. 좀 쉽게 갈 수 원하면. 있는데 그 정말 지금은 옛날 이야기. 맞아. 근데 지금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대학 하나로 끝나는 시대 아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하나 잘 봤다고 해서 끝나는 시대도 이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한 어떤 그 길, 단일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을 좀 이렇게 열심히 큰 산을 한 번 넘으면 인생이 정말 편해지는 시대가 점점 이제 아닌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갈래길도 너무 여러 개고 새로 만들어지는 길도 너무 많은 거야 지금은. 그래서 어느 길 위에 우리 아이를 안착시키느냐는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그렇지. 이제 중요한 건 그냥 난 딱 하나가 떠오르는 게 평생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난 생각해. 왜냐면 한참 4차 산업혁명 아직도 이게 입에 안 붙네. 4차 산업혁명 네. 시대와 관련한 진로진 우리 강연도 했었잖아. 맞아. 아이들 진로 교육과 사실 정말 우리는 수년 전부터 미리부터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 학습과 입시에도 영향이 크니까 고교학점제를 미리 정말 몇 년 전부터 우리는 5년 뭐 6년 전부터 맞아. 진로 교육을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 그 이유가 이제는 이제 직장을 얻어서 살아도 최소 뭐 4-5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지. 대여섯 개 이상의 직장을 거쳐야 되고 그마저도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지고 평균 근속 연수도 점점 좀 줄어들고 짧아지고. 사실 뭐 직업들이 특히나 이제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지금은 특히나 이 무인화를 또 엄청 앞당기고 맞아. 있는 앞당겼지. 상황이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내 분야와 관련해서 그게 사실 프리랜서의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 어떻게 내가 소속돼서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있으면 프리랜서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 A라는 회사랑도 프로젝트를 하고 B, C 이렇게 해서 내 능력들을 계속 또 키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든 시대지. 피곤하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개념, 그러니까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이미 수년 전부터 강조가 되고 있고 지금 기술 그 직업 또 업무, 직역과 관련된 기술들이 워낙 빨리 발달하다 보니까
내 분야에 있는 그 기술들을 본인이 본인 분야에 있음에도 잘 못 따라가는 경우. 맞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특히 이제 AI나 이런 이제 기술들이 더 발달되기 시작을 하면은 계속 이제 연구하거나 따라잡지 못하면 내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힘든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 배움도 사실 떡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제 공부를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 바로 관건이지.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건 정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정말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평생 공부하는 습관이 사실 한 60%는 초등 때 만들어진다고 보거든. 그치. 그리고 중고등 때 나머지 한 40% 정도? 뭐 늦게 철든 애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고 뭐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또 엉덩이가 무겁게 책상에 앉아있고 집중하고 계획을 세워서 뭔가 실행하고 인내하고. 사실 이제 학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사이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 맞아. 뭐였지? 일단 학력이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노력하고 남들보다 그치.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치. 어쨌든 놀고 싶을 때 내가 앉아서 자고 싶을 때 안 자면서 뭔가 책을 맞아. 보고 어떤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리고 그런 어떤 끈기, 목적의식, 성실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앞으로는 뭐 대학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이제 역량이 되고, 그러니까 학원빨, 엄마빨로 애들 멱살 잡고 지질 끌고 가서 좋은 결과를 낸들 이 아이가 정말 대학교 가서 사회에 내던져졌을 그치. 때 과연 이거를 평생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우리 주변 사실 그렇잖아. 맞아. 이제 주변에 잘 살고 이런 친구들 보면 사실은 우리 이제 예전 영상에 우리 주변 지인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그 영상 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잘 산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많지만 의외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비중 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오히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기준이겠지만 오히려 꼭 공부가 아니라 나름 자기 분야에서 나름 정말 성실하게 또 살아오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공통점은 사실 성실하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그치,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어떤 성적을 내고, 물론 중요하지. 그게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공부에 안 맞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거든. 맞아. 훨씬 공부보다 다른 재능을 더 갖고 태어나고.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 그런 거잖아. 아니 우리가 상상을 못했지. 뭘 맛있게 많이 잘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떼돈을 버는 시대가. 그치. 먹방을 해서. 그치. 우리도 한 번씩 뜨잖아. 쯔양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재능인데 그게 재능일 거라고는 생각을 과거에는 못했지, 나 사람들이. 구독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하여튼. 나도. 근데 보면 이제 입이 떡 벌어지잖아. 와, 건강은 괜찮나 싶어. 걱정이 될 정도인데, 뭐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천문학적인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웬만한 연예인들 뭐 다 그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돈을. 근데 사실 유튜브만 봐도, 유튜브 세계 안에서만 봐도 우리도 한 번씩 보잖아. 곤충들. 곤충을 다루는 그 유튜버들도 있거든. 맞아. 그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곤충이 좋고 그냥 좋아하다 보니까 또 상당수는 또 전공이랑도 거리가 멀어. 이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본 영상이 생각나는데, 가재가 탈피하는 영상을 한번 신기해서 봤거든? 계속 보게 돼. 계속 보게 되고 구독까지 했어, 나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뭘 그렇게 공부나지 쓸데없는 짓 하니? 좋아하는 건 나중에 네가 대학 가서 해. 뭐 이렇게 천시받았던 참 다양한 소재와 주제와 그런 진로들이 지금은 오히려 각광을 받는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미디어가 발전하고 플랫폼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정말 취미 생활이었는데 내 친구도 있잖아. 신발 덕후. 얘 정말 얘 앞으로 저기 커서 내가 부모도 아닌 친구인데 나도 내 앞길 뭐 막막한데 얘 보면서 얘 뭐할 한번 집에 놀러 갔더니 무슨 청바지가 수십 벌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보니까 향수에 머스마가 그냥 뭐 그런 것도 이제 편견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놀래잖아. 그치.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 맞아. 신발로 TV에도 나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관을 좀 바꾸셔서 이제는 그런 다양한 재능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내 아이가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미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제 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적성과 진로. 교육관에서 가장 먼저 돼야 돼. 가장 근본적인 건 학습 능력이고 그걸 꽃피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의 적성이 뭔가. 그래야 그 공부도 그 적성이라는 어떤 목표,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공부만 잘해보자?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의대 나가라. 그러니까 꼭 남들이 다 선망하거나 돈을 많이 벌 것 같거나 좀 잘 나가는 직업들. 근데 알잖아. 친한 언니 중에서 의대 갔다가 맞아. 의대를 갔지만 되게 좋은 의대 갔지만 그만두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간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능력은 있었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물론 그때는 다 없었지만 많이 없었던 시절이지만 시간 낭비한 거거든. 오히려 그냥 그때 조금 더 진로에 대한 목표가 있었으면 그 1, 2년, 2, 3년을 또 허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게 대학 입결이나 배치표가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도 예전에는 의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호되지는 않았고 의사가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유튜버 같은 걸로 이렇게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도 못했잖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거 이거를 충분히 개발해주고 지원해줄 그런 이제 자세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아이들은 정말 그냥 디지털 세대잖아. 우리를 포함한 우리 학부모님들은 정말 아날로그 세대란 말이야. 중간에 낀 세대라고 얘기하고 싶다. 아니야. 아니야? 오리지널 우리 아날로그야? 아니 왜? 이보세요. 네. 네. 아, 저 디지털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네네. 솔직해지셔야죠. 네네. 근데 되게 웃기는 거지. 아날로그 세대의 어른들이 디지털 세대의 아이들의 진로를 오히려 막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틱톡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이런 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는 문제라고 봐. 왜냐면 그냥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건 맞지, 상당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살아나갈 미래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자제력을 길러주시면서 그게 가까이 있어야 이 시대의 변화를 알잖아. 단순히 이게, 왜냐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업이라고 인식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유튜버가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돈도 많이 벌 뿐만 더 인지도 더 크고 영향력도 커. 맞아. 근데 어른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낮게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 유튜브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훨씬 더 이제 기술 개발이 되면 새로운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메타버스 요즘에 한참 또 뜨고 제페토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바뀌는 시대 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진로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그 전에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라는 거는 뭘 하든지 필요한 거니까 사실 맞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관을 좀 잡아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날개를 달겠지만 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 적성을 잡고 가면 그 안에서 자 그래서
대학보다는 전공이지. 예전에는 정말 문과는 특히나 눈치 작전 치열했지. 정말 그냥 대학이잖아. 맞아. 뭐, 일단 좋은 대학, 과는 그냥 비워놓고 생각을 했지. 일단 이 대학을 가야 되겠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점점 이제는 전공, 근데 아직도 남아있거든, 그런 인식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치 작전이 없어져야 된다. 아직도 있거든. 수시에서는 학종은 뭐, 눈치 작전이 있을 일이 많진 않지. 같은 전공 안에서 대학을 생각하는 거라면. 근데 수능은 아직도 뭐, 아직도 있지. 점수에 맞춰서. 그렇게 됐을 때, 자, 평생 학습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관심도 없고 싫은 영역으로 눈치 작전으로 들어와서 그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몇 년은 방황해. 100%.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직업이 되면 정말 지긋지긋해지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옳지 않다. 이제는 대학보다는 전공, 그리고 그 전공은 아이 진로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그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를 키워주시는 방향. 그래서 결과, 당장의 결과보다는 정말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관으로, 그리고 진로교육, 눈치 작전이 없는,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디지털 세대 아이들의 직업을 정해주는 일은 없는.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왜냐면 어른들이 아는 직업이 별로 없어. 맞아. 아이들도 문제지만 지금 어른들도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모르는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걸 같이 좀 보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같이 가져주시고, 아이가 그걸 더 개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바뀌는 시대에 같이 맞춰서 변해주셔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의 인재가 되고, 정말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고생하지 않게끔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큰 틀에서 뭐 시대의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엄청난 변화, 우리 대한민국 교육도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잖아. 그 안에서 지금 고교 학점제,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시작을 해서 고교 선택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게 다 맞닿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덕목,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대입에도 직결되고 있는. 아니, 진로가 없으면 고교 학점제도 도대체 뭘 선택을 할 거냐고.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유 없이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솔직히 힘든 건 없잖아. 그치. 진로가 가장 큰 동기부여. 그치, 동기부여. 물론 진로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관심을 갖지는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정하자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진로 세상이 있다. 그리고 좀 알아보자. 그치.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직업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직업을 보는 거는 세상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의 과정을 다 생략을 한다라는 건 너무 이제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더 잘할 확률도 높다고 보지만, 당장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진정한 자녀 교육의 목표잖아. 그치. 꼭 서울대를 가서, 꼭 의대를 가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인 나의 케어 없이도 이제는 자립하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춘 아이로. 근데 지금은 한번 여기저기 많이 지금 이제 그런 소리들이 들리잖아, 요새. 대학도 줄어들고 뭐 수능이 붕괴가 되고 고교 학점제는 교원들 반대하시고 절반 훨씬 이상이 지금 반대를 오히려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밀어붙이려고 또 이제 뭐 하고. 진행은 한다 그러지, 또 2년 빨리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2년 빨리 하는 게 대입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란 말이지. 그럴 때일수록 교육관이라는 우리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엄청난 변화, 복잡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를 가운데 두고 생각을 그치.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같아요. 교육관의 핵심이 아이 중심이지. 맞아. 그래서 당장 우리 아이가 뭐에 적성이 있는지 커리어넷 워크넷 들어가 보셔서 한번 그런 직업 적성 검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당장 학습에 힘들어하면 푸시를 하시기보다는 관련된 이야기 또 관련된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같이 뭐 도서관 서점에서 찾아와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도움을 받을 때는 받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자생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또 키울 수 있게끔 해서 뭐 고3, 19살이 목표가 아니라 30살이 목표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한 게 최근 들어 우리도 머리가 복잡해. 왜냐면 너무 많이 바뀌고 그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바뀌고 또 변동을 하고 그런 걱정들이 많이 또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어떤 교육 정보나 노하우를 따라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에서 내가 도대체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의 교육관이 어떻게 그게 중심점이잖아.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오히려 더 안정되시지 않을까. 마음이 더 편하실 거야. 그게 본질이니까.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한번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배치표 재밌네. 새삼. 그러니까. 시대 옛날 생각도 나고.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뭐 몇 년도 배치표 이렇게 검색하시면 구글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변화에도 한번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까도 우리 가족끼리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